자, 제가 지금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가요, 지금 이 36조에 달하는 이 코로나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도록 금융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는 지금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어요. 36조에 달하는 대출 만기를 또다시 6개월 연장을 해서 만기 연장으로 빚 폭탄을 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MT나 이런 데 가면 손수건 돌리기 하듯이, 자, 이게 만기가 도래하면 갚을 수 없는 돈이 이 중에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부가 만기를 연장해 주라, 이자도 받지 마라, 이렇게 은행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뒤로 미뤘고, 그렇다고 대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돈 갚을 사람은 그야말로 뒤로 갈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어차피 못 갚을 돈은 지금 터지나 그때 터지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급격한 대출 부실화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12일 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은성수가 그동안 금융권이 실시한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 연장을 연기하라고 금융권의 각종 협회들을 한테 지시한 겁니다. 거기에는 은행협회도 있을 거고 저축은행협회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은행이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앞에서 6개월 동안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조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청와대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금융권으로 하여금 이 지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4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4, 5, 6, 7, 8, 9 해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9월달까지요. 9월 말까지. 그런데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다고 한 번 더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 은행 여기 협회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이제 산하은행들이나 또 저축 보험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라는데 안 하면 우리 또 조져될 거고 이거 어째야 되나.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36조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이 결국 특별한 대출이 아니라 다른 것과 똑같은 대출인데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이 3월, 7월 중에 대출 원리금 유예, 즉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그리고 이자 납입 유예를 한 규모가 지금 36조에 달하고 대출 원리금 유예 건수는 약 24만 5천 건이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빚인데 빚을 뒤로 자꾸 지금 미룬다고 갚아야 될 채무자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빚을 까주기, 부채 경감을 해주기 전에는 빚은 그대로 남아서 유예되는 겁니다. 6개월 연장해준 데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 6개월 뒤에 얼마나 여유를 갖게 될 건가. 6개월 뒤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상황이 나아지겠는가. 그래서 이자 유예 조치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유예된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결국 유예 조치가 연장된 기간만큼의 이자 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6개월 유예하면 6개월 동안의 이자를 나중에 한 방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 부담 경감도 아닌 이자 납입 유예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갚아야 될 부담이 더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반 대출은 1개월 연체 시에 연체율로 나타나 은행의 건전성을 바로 확인해 주는데, 만기 연장 및 유예는 이런 대출 유예로 가게 되면 현재 부실화되고 있는 대출을 숫자에서 감추는 거예요. 정권이 노리는 게 이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빚을 못 갚아서 터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정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의심이 커지겠죠. 야, 이것들 지금 금융위기를 써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뒤로 밀어버리면 대출에 대한 위험 부담 부분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은행에 대해서 재정이 좋지 않은데 건전한 것처럼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가 끝난데도 이 빚이 없어지지 않을 건데, 그런데 부실한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자, 결국은 정부가 이제 더 대줄 돈이 없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부도가 날 건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지금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요, 채용 계획을 5대 은행이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채용이 지금 계획이 5대 은행이었고, 5대 정권사는 작년에 60%, 생보사는 신규 채용이 미정이고, 신규 사업에 들어간 카드만 조금 뽑는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엊그제 있었던 이런 상한 유예는 계속 그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지금 자금난을 맞은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면 은행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지금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상한을 유예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이게 은행에 매우 악영향으로 와서 결국은 터질 건데, 이것이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 대표적인 관치금융 국가니까 정부가 지시하면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은행들이 꼼짝 못하죠. 은행장도 사실상 정권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을 계속 해주라고 요구를 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447조 5천억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0.6%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의 기업의 빚도 빚이지요. 그걸 뭐 정부가 중소기업에 빌려준 은행의 빚도 결국은 빚인 겁니다. 그게 무슨 선심 쓴다고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빌려준 이 돈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지금 살아남을 거냐. 자, 지금 이 4조라는 액수가 잘못됐다. 어떤 데서는 36조라고 대출 원리금 유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한 거 외에 447조 5천억에 지금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액 중에 또 다른 폭탄도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지금 7월 달에 한 달만 3.7조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보통 신용대출이라면 신용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 신분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신용대출의 상당수가 집값이나 전세값을 메우려고 신용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될 건데 왜 이걸로 하냐?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요, 금리가 더 높으니까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36조 5천억인데 한 달 사이에 7조 6천억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이 3조 7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전가액보다 6천억이 더 늘어났는데요. 자, 그런데 왜 7월 달에 급증했냐? 정권의 아파트 관련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은행에 빚내서 집 사거나 전세 얻으려고 하는 대출이 지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가 부동산 대출 금리보다 싸니까 이 신용대출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용대출이요, 앞으로 이 은행에 정부가 못 해주도록 좋을 거다. 담보 없는 대출은 못 해줄 좋을 거다라고 하니까 미리 지금 대출을 받는 측면도 많다고 하는데요. 신용대출 규모가 총 245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계부채의 새 내관이 될 거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대출로 빌려간 돈이 결국은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가계부채 증가의 내관이 될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의 특성상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전세자금 반환용 생활비 투자자금이라고 쓰지만은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금융위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폼을 보면 딱 금융위기 폭탄이 오기 좋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게나 기업들이 전부 다 빌릴 수 있을 때 빌리자고 은행에서 돈을 빼요.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신용대출자들요, 뭐 담보도 없고 못 갚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위기가 생긴다면 앞다투어서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자, 내년쯤에 한국에 이 내년 초에 이 금융 위기가 지금 이런 신용대출 앞에서 말했던 대출 원리금 유예 이런 걸로 이제 점점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데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까? 눈앞에 터지지만 않으면 없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